결국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재정 확대 우려감 사이드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앞으로 어느 쪽 힘이 더 커지냐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얘가 힘이 더 세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꽤 많이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전 고점 부근으로 가고 있죠. 특히나 단기 채권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스럽고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국채와 달러 관련해서 현재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그려놨고 위에는 연준 금리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실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준 금리, 우리 연준 금리가 현재 4.25에서 4.5 사이, 그래서 미드 포인트 중간점은 4.33입니다. 즉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3 위로 간다는 걸 여기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스퀘어로 했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커질 때는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 반대로 3%대 3.8% 아래로 갈 때는 이제 이제 경기가 좀 확실히 문제가 되겠구나 뭐 이런 우려감이 있을 때는 이제 3.8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 4.58 정도 되었네요. 이 말인즉슨 현재 채권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되게 많이 얘기하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재정 확대 우려감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 폭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현재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오늘 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10년 국채 금리나 시장 금리를 전망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뭐 텀 프리미엄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이 10년 국채 금리라는 거는 연준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선제적인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만약에 앞으로 연준 금리가 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면 시장 금리,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게 되고요.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오히려 인상이 될 것 같다. 연준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앞으로 현재 금리 높잖아요. 연준금리가 높은데 이 금리에서 당분간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면 현재 이렇게 좀 높게 유지되는 거다. 그리고 꼭 명심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얘기하면은 현재 이렇게 금리가 계속 이제 높게 좀 유지되고 있고 좀 약간 더 위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후퇴하고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연준 금리가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어떤 달러 지수, S&P 500,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어떤 흐름입니다. 자유날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달러 지수는 좀 계속 살짝 반등하다 좀 다시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S&P 500과 미국 국채 금리는 아주 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월 하순경부터 S&P 500은 계속 하락을 하다가 관세 발표 날 이후부터 해서 미국 주식은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반대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내려가다가 그 위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4월 3일 얘기하고 그럼 4월 7일, 8일 날 관세 유예 발표했잖아요. 그 유예 발표한 이후에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뭐 많은 걸로 얘기했으면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 확률을 갖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렌지색은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상호관세 발표했을 때는 경기 침체 확률이 한 70% 육박하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주가 S&P 500이 6천 초반대에서 5천 일시로 깨졌죠. 즉 경기 침체 확률이 쫙 커지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고 이후에 며칠 있다가 이게 너무 좀 충격파가 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예책 절충안 이런 걸 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하면서 현재 40%거든요.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화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다. 그리고 이 동구간 동안에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약화가 되면서 채권 시장에는 하나 더 덤으로있었죠.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재정 확대 우려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국채만 요약한다고 하면은 4월 2일 날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리가 내려왔고요. 이후에
4월 한 10일 이후부터 금리가 쭉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은 많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정 확대 포함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왔다라고 정리를 하면 그냥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재 미국 금리가 내렸다가 이렇게 오르는 방향으로 전환된 이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줄게요. 먼저 보면은 지난 2, 3월 달에 금리가 계속 내렸거든요. 2, 3월 달 보시면은 우리가 트럼프가 딱 정식으로 취임한 그 시점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79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죠? 4.8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4.8 정도부터 해서 3.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떨어진 구간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때는 말 그대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질 거라는 시장에 대한 예상이 되면서 그럼 경기 침체가 커질 거라 보면은 이제 채권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의 수요가 커지게 되고 특히나 트럼프와 스캇 버센트가 미국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강화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커지고 또 스캇 버센트의 미국 국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3월 말까지 4월 초순까지는 금년 말까지 연준금리를 3회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10년 국채금리라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연준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시중금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은 한 3월 말 4월 초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돼서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올랐는데 이후에 4월, 5월 달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장기 모두 특히 30년 국채 금리 위주로 금리가 많이 좀 올랐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관세로 인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에 올라가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 엄청나게 세게 붙었는데 이후에 트럼프가 발을 빼죠. 1차 협상안이 발표되면서 중국하고 어느 정도 타결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은 미국 국채를 바로 편입을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금리가 높은 걸 우리가 좀 상수로 봐야 되고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은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가 바뀐다는 거는 결론은 웬만해선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노동시장이 나빠지더라도 그거 보고 바로 금리 인하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당분 금리 인하 못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나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세게 터지면은 금리 인하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올라가게 됐던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뭐냐면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헤지펀드가 어떻게 했죠? 제가 이전 설명드린 것처럼 현물을 사고 선물을 숏을 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은 현물 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럼 이 손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도를 칩니다. 그럼 금리 올라가는 거에 더 뛰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물의 장기 국채를 미국 국채를 손절하면서 이제 더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요 며칠간의 금리 올라가는 거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게 감세 정책에 통과될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 증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국채의 발행이 늘어가면은 국채 가격이 밀릴 거고 그럼 국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의 재정 정책은 여러분 꼭 반대면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재정 정책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텍스 리덕션 감세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부 지출을 줄인다. 즉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에 너무 지금 포커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government spending, 정부 지출 줄이는 것도 같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재정 정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감세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것처럼 보여지고 결국은 더 문제가 될 게 저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경기의 부정적 요인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조금 더 축약해서 얘기해 보죠. 지금 여기 하얀 색깔은 달러 지수고요. 오렌지색 점선은 미국의 뉴욕 연방은행에서 예측하는 경기 침체 모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연초에 관세 정책 우려 때문에 굉장히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게 올라갔다가 60, 70%가 올랐다가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되면서 이게 좀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 커졌다가 최근에 많이 누그러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또 밑에 하단에 하늘색 점선 같은 경우 이게 미시간 대학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죠. 즉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근 몇 달 동안에 금리가 올라갔던 건 이 두 가지 요인.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 관세 정책 일정 부분 백 스텝을 밟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배를 전망하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재정 확대 우려감이 요 사이드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앞으로 어느 쪽 힘이 더 커지냐에 따라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재정 확대 우려감이 계속 커지면 금리 올라가겠죠. 반면에 지금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힘이 약해졌고 얘가 힘이 강해진 건데 앞으로 만약에 반대로 얘가 다시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 즉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커지게 되면은 높아진 금리는 다시 내려올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얘가 힘이 더 세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가고 금리 많이 올라가고 달러 약세로 가는 이게 어떻게 될까? 각각 경기 침체 우려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국 국채 금리는 경기 침체가 되면 다 내립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달러 지수는 강세로 간다.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재정 확대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리 올라가는 거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 금리 내려가는 이 두 가지 싸움이 될 건데 현재는 이 힘이 약해졌고 얘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반대편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 흰색입니다.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나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인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원래 어떤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발표치가 이게 아래에 떨어진다는 건 예상치보다 발표치에서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경기 선행지표는 말 그대로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가 나빠지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도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향후에 실물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소프트 데이터는 되게 안 좋아요. 소프트 데이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 경제 지표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 어떤 서베이 같은 것들입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상당히 안 좋아요.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이 검정색입니다. 소프트 데이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서베이를 했더니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발표되어 있는 실제 경제 데이터를 우리가 하드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하드 데이터는 아직은 괜찮아요. 즉 정리를 하면은 현재 소프트 데이터는 앞으로 선행성을 갖고 있는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나쁜데 실물 데이터는 아직 하드 데이터는 시차를 두고 소프트 데이터를 따라갑니다. 즉 그 말인즉슨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나빴기 때문에 한 두세 달을 경과를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에 관련된 성장의 충격이 반영이 되면은 하드 데이터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프트 데이터는 하드 데이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소프트 데이터가 현재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 나빠진다. 아직 하드 데이터는 괜찮은데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드 데이터가 안 좋아질 것 같냐? 사실 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거는 그냥 마셈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고 아직 하드 데이터는 괜찮은데 결국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 3분기 초는 또는 한 여름 전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드 데이터도 안 좋아질 개연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분기 데이터가 안 좋고 만약에 2분기 데이터 플러스 나겠죠. GDP 성장률이 플러스 나는데 어떤 시장 기대치보다는 하회를 하게 되면 시점이 7, 8월 달에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매 판매 지수 한번 보십시오. 소매 판매 지수가 아직은 괜찮은데 굉장히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는데 결국은 관세 올리는 것 때문에 선제적인 구매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결국은 이 선제적 구매 효과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반응, 정가가 그 성적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저희는 한 7, 8월 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되면 아마도 미국의 소비자도 꽤나 많이 위축이 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중국과에 관련해서 관세를 해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게 유니버셜 관세 10%의 우리가 기본적 관세에다가 그 위에 나라별로 좀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령 우리가 4월 2일부터는 굉장히 이 관세 높이가 낮아졌지만은 작년 말보다는 분명히 관세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경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감세의 포커스에서 지금 굉장히 무서워들 하고 있지만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정 정책의 그 반대편이 뭐냐면은 거버먼트 스펜딩을 줄인다는 거, 특히나 정부의 비효율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보시면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1년간의 미국 노동시장의 70%가 정부 부문 일자리입니다. 민간 부분은 20, 30%밖에 일자리를 점유를 못하고. 근데 현재 어떨까요? 우리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 가능성, 개연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바이든의 빅 거버먼트에서 스몰 거버먼트로, 즉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 그래서 비효율적인 걸 줄이고 정부에서 직간접으로 고용되는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는 현재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의 노동시장을 떠받쳐 있는 정부 부분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부분을 줄이게 되면 또 민간 부분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현재 연준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컨센서스가 많은데 결국은 미 연준이라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거든요. 그렇게 큰 폭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마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지배하는 인플레이션과 재정 확대 우려감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7, 8월 달부터는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현재 쭉 올라갔던 게 다시 하향으로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움직임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각자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패닉에 쏠려서 하면 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현재 어떤 시장의 움직임, 금리 움직임보다는 미국 경제가 현재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